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어제 MBS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 45%, 국민의힘 17%를 기록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인데 특히 TK에서 양당 지지율이 28%로 같은 걸로 나타났어요. 부울경에서도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3%로 나타났고 장동혁 대표가 어제 사선 이상 중진들이랑 회의했잖아요. 회동에서 이제 회의 말미에 한 중진 의원이 이거 17%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물으니까 그때는 즉답을 안 했고 마무리 발언에서 돌파구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7% TK에서의 이 상황. 제가 그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너무나 신랄하게 비판을 중언부언 해가지고 조금 그 뭐라 그럴까 대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돌파구 없을 거예요. 장동혁 지도부가 존재하는 한 돌파구가 생기기는 어렵죠. 그리고 지금 중진 의원들과 회동을 가졌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 당의 밖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대안을 고민하기 전에 그 안에 소위 인사이더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안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윤 어겐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이렇게 하늘을 뚫고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완전히 180도 바뀌든지 아니면은 그 지도부에 대해서 중진이라든지 원로라든지 또 지방선거에 나설 사람들이 어떤 모종의 대책을 추진하든지 지금 최고위원들 몇 명이 사퇴해가지고 하는 과거의 방식은 구도상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안에 김민수 최고와 조강환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철옹성을 쌌듯이 결사옹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 듣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당을 위해서 결사옹위를 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강하게 버티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에게도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는 나중에 허망한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가 90 며칠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장동혁 대표는 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중진들 그래도 나름대로 당으로부터 본인이 잘나서 중진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당으로부터 가장 큰 수혜자를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진들이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극단의 또는 극단이라는 표현은 너무 극단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실천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는 오늘 하나 90 며칠 있다 하나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어두운 전망이 들어요. 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래는 지금 날개가 있다예요. 그래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고요. 그 지금 그 17%는 탄핵 직후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어쨌든 보수 정당에서 등을 돌렸는데 그 이후에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이제 과거의 보수 지지층들마저도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습에 실망한 결과가 저 지지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28%로 민주당과 동률이 나왔다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정통성 자산이 바닥났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라고 보고요. 이대로 가면 전 대구시장 선거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의 회복력이 완전히 고갈됐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상황이 이쯤 되면은 지도부 물러나는 건 당연하고 지도부가 안 물러나라고 버티면은 아마 대대적으로 당에서 일어나서 비대위로 가자라는 어떤 흐름이 형성되거나 뭘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가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계획이 있다, 기다려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 다른 사람들이 아닌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그냥 정동영 대표를 향해서 당위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액션이 없습니다. 어제도 4선 이상 중진들이 장동혁 대표하고 면담해서 무슨 중진 최고 연석회의를 부활한다고 결정을 했다는데 그 부활하면 뭐합니까? 장동혁 대표가 달라질 기미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당의 그 대안과 미래인가요? 그 쇄신파 의원들도 계속 뭐 호소하고 촉구하고 했습니다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쇠기의 경일기예요. 이런 상황이면은 더 이상 호소 촉구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액션을 해야 됩니다. 장동혁 체제를 불신임하든지 아니면 조건부로 불신임을 하든지 하다못해 뭐 일부 보수 일간지의 그 칼럼에서처럼 저 윤호개인 노선에 대한 총투표라도 붙여보든지 뭐든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그 얘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부 그냥 그 자기 발밑에 안전만 추구하는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게 총선 같으면 저러겠어요 의원들이 자기 선거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선거가 아니다 보니까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면이 무책임한 면이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지방선거는 아마 2018년 이상의 패배가 거의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황골탈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조차도 장담하기 어려운 게 솔직히 보수정당의 지금 처지라고 보고요. 아마 장동혁 대표 체제는 그렇게 이 파괴적인 선거 결과가 나와도 안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본다면 국민의힘이라는 저 지금의 이 덩어리를 가지고서는 보수가 뭘 재건도 회생도 요즘에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재건을 외치면서 대구 방문하고 한다는데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으로는. 그러면 이제 다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금 사실은 이제 총선이라면 이렇게 했겠냐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도 SNS에 반헌법은 결코 보수가 될 수 없다. 장 대표의 저륜 거부가 이게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이냐. 분명히 판단해야 된다. 오늘이라도 당 지도부는 책임 있는 답변 내놔야 한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이제 본인은 이제 지선이니까 좀 급한 그 마음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근데 당권파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오늘 김종배 시선집중 출연을 했는데 저륜을 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저 식당이 지저분하고 재료도 안 좋게 쓰는데 누가 저 식당 가려고 그러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100만 당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지금 당심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지금 오 시장만 이렇게 필사적으로 애가 타서 이렇게 지금 호소 내지는 지금 주장을 하는데요. 전 그게 참 이상해요. 오 시장만 지금 출마 예정자가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도 사정은 똑같거든요. 근데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지역에서 자기는 재선이 될 거라고 믿는 것인지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연대가 안 되는지 일단 그게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오 시장도 조금 아쉬운 게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건 저륜인데 분명히 판단하고 답을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답을 내놓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또는 어떻게 하자 이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안 내놓고 뭉개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게 없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이상규 당협위원장 이분이 아마 누구지 배현진 누구를 고발했죠 친한게 이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보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그 식당 오픈을 예를 들었더라고요. 식당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오픈하기 전부터 우리 사장은 화장실 가서 손도 안 닦고 요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계속 동네방네 하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은 지금 비유가 틀렸어요. 사장 스스로가 나 지금 손 안 씻었어요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나가서 절윤을 하는 것은 잘못됐고 절윤하는 사람들과 절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100만 당원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는데 이분한테 오히려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 유권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4,400만이 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4,400만 중에 100만 당원, 그 100만 유튜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거기 강성 극우 유튜버 전부 뭐 100만이 넘는다고 자랑하던데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니까 진짜 민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방송을 함으로써 지금 그 안에 소위 윤어겐 내지는 지도부와 이렇게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정치판을 못 읽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 힘주어 말하고 싶어요. 이상규 위원장이 배현진 의원 윤리위에 제소했죠. 그렇죠. 서울시당 예, 사당했다 맞아요. 이렇게. 글쎄요, 뭐 그렇게 논평할 가치가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런 얘기들이 그냥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 무차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됐든 원로가 됐든 나서가지고 원내위원장이 저렇게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거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 허되게 야단을 치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장동혁 대표 주변에 무슨 뭐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홍위병 같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저렇게 막 윤리위원회에다가 제소하고 저런 아무 말 대잔치 같은 얘기를 하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세연 의원이 그랬나요? 탄핵 직후에 자기 이제 총선 불출마한다 그러면서 이 당이 좀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죠. 이게 이 당이 죽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는 거잖아요, 이 좀비가. 그러면서 그냥 그 점점 더 그 내부를 감염시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생 불가능한 죽어가는 생명체인데 죽지도 않는 이런 어떤 좀비 같은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묘하게 한국 정치에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도 당원 주권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비판했어요, 그동안에. 개딸 무슨 전체주의다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똑같은 그 논리를 이 윤어게인 세력들이 펼치고 있어요. 당원이 중요하다. 봐라, 당원 숫자 늘어났다. 장동혁 대표 여론 지지율은 낮지만 당원 지지율은 높다. 그 여론 지지율이 신기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미러링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정치가 확실히 좋게 말하면 뉴너멀이고 글쎄요,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현상이 저 윤어게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걸 이겨먹지를 못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게 문제입니다. 저게 제압 가능하고 진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바뀌고 변화할 수 있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당 내부의 권력투쟁적 시각으로만 보면은 장동혁 윈이에요. 못 이겨먹고 있어요. 그게 더 큰 문제죠. 사실 이제 MBS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TK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동률이 나온 거 자체를 이제 보고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갤럽 조사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나왔고요. 근데 송호선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이번 국회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사위 개최 원포인트로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밝혔어요. 민주당에서는 오늘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열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뽑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구 경북 통합 반대하고 있는 거다. 정문 일침해 주시라. 이번에 통합이 무산되면 그건 100% 국민의힘 책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근래에 민주당이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오늘 아마 그 228 기념관 거기 갔을 텐데 거기가 그 4.19 직전에 대구 경북 지역에 학생들이 일종의 이제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데모를 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기념관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확실히 대구 탈환의 의지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다 마침 여론조사도 저렇게 동률로 나오고 또 김부겸 전 총리라는 상당히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있는 그런 후보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오래된 국민의힘의 그냥 지지자가 아닌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이번에는 김부겸이 나오면 무조건 찍는다. 이런 얘기가 막 풍문처럼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어 있는 거고 민주당으로서는 기회죠. 그런데다가 정무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리석은 게 저 대구 경북 지역 통합 문제를 가지고 자중질환을 벌였잖아요. 저게 민주당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지 않으니까 그것도 전부들 자기들 지방선거 앞두고 유불리 개선하느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뭐 여당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그쪽 지역에 지금 다 단체장을 가지고 있는 당 내부에서 반대가 나오니까 굳이 그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나온 거죠.
어제 이제 뭐 그 투표까지 해가면서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만 이미 그 대구 시민들 특히 경북도 경북이지만 대구 시민들은 굉장히 그에 대해서 분노한 이런 상황이고 지방선거 때 이거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봐요. 오죽하면은 주호영 그 부의장 지금 유력한 대구시장 후보인데 나 이거 안 되면 탈당하거나 의원직 사퇴하겠다라고까지 그 변노를 표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표현이 제가 좀 신뢰되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똥을 좀 못 가려요. 아니 그렇잖아요. 야당이면은 가뜩이나 야당은 쉽지 않습니다. 야당의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달한다는 게.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 여당이 허점은 파고들어야 되고 자기들의 어떤 그 비판과 대안에 예리하게 부각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건 야당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국민들한테. 맨날 얘기를 바꾸다가 그조차도 뭐 이게 그 합리적이거나 들을 만한 얘기를 안 하니까 심지어 대구 경북 통합은 해당 지역의 민심이 강하게 요구하는 건데 그걸 의원들이 주판을 튕기다가 이런 식의 사단을 만드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사상 가장 무능한 그리고 가장 멍청한 이 보수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 그래도 대구 지역 의원들은 투표는 안 하고 만장일치로 찬성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경북 지역은 의견이 엇갈려서 네. 반대가 13명 중에 한 반대가 5명 정도 나왔다고 알려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구 경북 분들은요. 사실 그 지역에서 많은 대통령이 배출됐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 배출된 대통령으로 대구나 경북 지역이 얼마나 수혜를 입었는가에 대한 그 생각이 다양해요. 수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뭘 혜택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나 대구 사람들은 우리가 보수의 심장이요 장자다라는 강력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이 보수의 어떤 그런 그 중심은 우리다. 이걸 지켜야 된다. 근데 너무 자기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요. 김부겸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기도 하고 또 대구시장을 뽑을 때 물론 대구 출신이긴 했지만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닌 서울의 험지에서 고생하고 있던 권영진이라는 후보가 내려가서 대구시장이 되어서 파란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때 권영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그 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대구시장에 당선된 비결이 무엇이요? 라고 물었더니 권영진이 한 말이 참 압권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선거운동 하듯이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는 함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요번에 지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최고위 회의하잖아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정말 국민의힘을 그동안 그 애정으로 봤는데 너무 하는 것이 정말 못마땅한데 지금 민주당이 소위 28% 여론조사 타이를 기록했다는 일을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이 오히려 환기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침 또 이 타이밍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내려가 있잖아요. 네. 이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대구에서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경북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대구 시민에게 우리가 이렇게 대오각성 개과천선 했습니다를 지금부터 보여주면 오히려 대구는 수성할 수 있거든요. 경북도 그렇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려면 지금 대구시장으로 출마하겠다는 사람, 경북지사로 출마하겠다는 사람들, 그동안 대한민국 우파 정치의 아랫목에서 따리를 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쉽습니까?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가 쉽다 그러지만은 대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아까 극단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 특단의 조처를 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당을 살리기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모습, 자기를 버리는 모습, 아까 누군가가 되게 유력한 후보라 그러셨는데 정말 이 보수당을 살리려면 대구 경북에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보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젊은 대구 경북 출신의 정치인을 찾아서 그 사람이 소위 깃발을 세우고 나서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반전의 드라마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법 때문에 주호영 의원과 설전 벌이다가 나 안 해 이러고 나갔잖아요. 어제 의총에서 박수로 재신임을 추인하는 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심을 받았죠. 송원석 원내대표가 결국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어서 이걸 이제 당론을 모으거나 이걸 관철시키는데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의총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설전 벌이다가 뛰쳐나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어제 이제 뭐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수습하는 차원에서 재신임하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이제 대구하고 경북 이 통합 문제에 대해서 양측 지역의 의원들의 온도가 좀 다른데다가 일부 지금 광역단체장 출마자가 본인의 이제 이해타산에 따라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걸 비토했다.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갑자기 그분은 또 찬성으로 돌아서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이런 흉흉한 얘기들이 지금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현안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비판도 있지만 저게 통합이 이루어지면 재정 지원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제 기업들 그 지방 이전 그에 따른 인센티브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있는데 대구는 지금 30년 넘게 지역 총생산이 전국 꼴찌입니다. GRDP가 굉장히 심각해요. 대구 시민들이 여기에 느끼는 박탈감이나 문제의식이 이런데도 우리가 국민의힘을 계속 밀어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현안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면에서 당 내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글쎄요, 저는 지금 서울 수도권 보면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경기도는 없고 서울은 뭐 오세훈 시장하고 윤희숙 전 의원 정도 빼고는 아직까지 윤곽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선거가 어렵다라는 게 객관적인 환경인데 지금 대구 경북은 몰려요. 그래서 대구에 벌써 뭐 10명, 경북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잠재적으로 거론된 분들까지 합치면은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영남 자민련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근데 영남 자민련마저도 될까? 그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조차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만큼의 위기인데 이거는 이제 안으로 오그라들어서 우리가 여기만 지키면 돼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못 지킵니다. 오히려 달리 접근해야 되는 문제죠. 근데 지금 글쎄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하는 얘기 보면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뭔가 이게 해법을 내놓는 공천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당내 그 어떤 순혈주의 이런 거를 더 선명하게 높이겠다라는 식의 언급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 지금 방문하고 있거든요. 지금 라이브로 여기저기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몰렸어요. 사람이 많이 몰렸고 인파가 굉장히 많은데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오늘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이 배현진 의원 제소했던 분이잖아요. 우재준 최고위원 거론하면서 지도부라는 사람이 이틀간 동석을 하면서 대구 민심을 흔들어 놓았다. 이거 해당행위다. 제소문을 다 작성을 해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완장찬 홍위병들의 인민재판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김재현 최고위원이나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징계하냐. 이거 징계 못하는 거다라는 식의 지금 좀 상반된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그거를 뭘로 제소를 합니까? 뭐 무소속인 인사, 당에서 징계받고 제명된 인사를 같이 동행했다라는 이유로 제명한다는데 그게 제명 사유가 되나요? 뭐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인사를 뭐 지원하는 게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억지스럽게 주장을 하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렇게 억지스러운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저게 징계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의 그동안의 행태가 워낙에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럴수록 제가 보기에는 뭐 일종의 자멸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어젠가 그젠가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하고 배현진 의원이 아마 가처분 신청 낸 거에 신문이 있었다 어제 그래요. 있었어요. 그리고 3월 초에 한번 3월 12일인가 2차 신문을 하고 결정을 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통상은 이런 그 당내에 그 제명과 같은 사안에 대한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절차적 위반이 있는가 없는가만 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여론에서 문제가 되고 또 극단적인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면 재판부가 내용을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단지 절차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가처분 상황이 하나의 변수도 될 수 있겠다. 그만큼 지금 이 뭐만 있으면 윤리위원회 제소하고 얼마 전에 그 일도 있었잖아요.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중에 그 20일 날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뭐 물러나라 했던 당협위원장들을 또 다른 당협위원장들이 윤리위에 제소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그 좀 상식적이고 건강한 그런 정치 문화 혹은 정당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도 그냥 용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여론이 생겨서 재판부도 이걸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 거기서 가처분이 인용된다. 그러면 저 윤리의 결정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의 정당성이 없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 앞두고서 또 한 차례 지금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그런 자중질환이나 갈등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죠. 아니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후보 입당 안 했을 때 그때도 현역 의원들 가지 않았나요? 그럼요. 그럼 네, 그걸 생각하면 형평성 생각하면 동행했다는 이유로 그 징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기준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반론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저 장동혁 대표 체제나 저 윤리위원회는. 그 이상규 당협위원장의 이름이 자주 거론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그 배현진 그 서울시당 위원장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렇게 고발한 목적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그 친한계의 입장을 환기시켰다라는 것이 동기였는데 실제로 윤리위에서는 그 어린 이의 그 사진이 무방비로 올라왔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부라면 이 서문시장의 민주당 후보도 아니고 북한 후보도 아닌데 이렇게 그 소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동행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또 고발한 당사자가 이상규다. 그러면은 재판부가 조금 주목하게 될 요인을 만드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재준 최고위원이 대구의 민심을 흔들어 놓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우재준 최고위원이 자기 지역구 외에 대구를 같이 동행하면서 우재준 최고위원 때문에 민심이 흔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 간 자체가 민심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우재준을 고발해야 되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런 거 자체가 상당히 그 뭐랄까 대중들로부터 정말 이 지금 소위 친윤계, 친장계 내지는 지금 그 친장계가 거의 지금 지배하는 듯한 윤리위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만 굳혀주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전한길 씨가 오늘 오후에 이제 부정선거 주제로 무제한 토론하겠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전한길 씨가 12시 반에 경찰서에 출석을 했대요. 그러면서 토론하자고 해놓고 고소해서 토론 당일날 경찰 조사 받게 하는 이준석 늘 이렇게 정치했나 이러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동작경찰서에 12시 반에 자기가 가야 한다느니 하면서 토론 불참을 위한 밑밥을 깔고 있다. 아니 이거를 일정 조정을 안 해줄 리가 없는데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일부러 손 조사받으러 가는 거냐 라면서 양측이 지금 서로 엇갈리고 있거든요. 12시 반에 조사를 하면 오늘 원래 6시에 끝장 토론한다고 했는데 근데 뭐에 대한 조사? 이제 이준석 대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오늘 조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공교롭게 출석을 오늘 조금 전에 했네요. 네, 명예훼손 정도 고소는 오늘 말고 출석 일자를 조정해달라 그러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한길 씨는 얼마 전에 킨텍스에서 공연 문제도 대관 취소되니까 김동연 지사를 거칠게 비난하다가 갑자기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네가 자유우파면 우리한테 대관 장소를 열어줘야지. 그러니까 저분이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
글쎄요, 뭐 오늘 토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라면은, 그러니까 뭐 또 핑계 대고 뭐 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저는 솔직히 이준석 대표가 왜 이 전환길 씨하고 저 토론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론이라는 게 보수 내부에서는 실체도 근거도 없는 유령 같은 그런 음모론이 떠돌면서 보수 지지층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그걸 믿고 망상적인 계엄까지 했던 전직 대통령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 국민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무런 사실은 영향을 못 미치는 그냥 자기들끼리 헛소리일 뿐이거든요. 근데 개혁신당이 작은 정당이고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에 국민의힘 대표 할 때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입장을 단호하게 세워서 음모론자들과 싸워왔다지만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전환길 같이 정신 나간 사람하고 저 토론을 마주 앉아서 하겠다는 게 요즘 좀 개혁신당이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아서 본인 스스로 일종의 어그로라 그러잖아요. 이걸 만들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국에 저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이슈라고 저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오늘 토론 성사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러면은. 이렇게 되면 네. 사실 쉽지 않죠. 제가 볼 때 전환길 씨가 토론에 자신이 있었으면은 일정을 변경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또 향후에도 이제 총선도 있을 것이고 대선도 있을 것인데 결국 본인이 소구해야 될 대상은 보수 지지층이잖아요. 그런데 보수 지지층 중에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어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침묵하는 다수의 우파 지지자들 중에도 이 음모론에 가까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직도 그걸 믿거나 아니면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는 사실 그 선관위가 선거 관리에 상당한 문제를 제기할 그런 요소들이 노정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소쿨이라든지.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 가장 부정선거론의 천병으로 있는 전환길과 이 논쟁을 함으로써 부정선거론이 왜 이것이 허망한 것이며 이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아마 요번에 그 소위 결론을 확실하게 낼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요, 이 부정선거론과 관련해서 심지어는 지금 장 대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뭡니까? 그 부재자 투표라고 안 그러고 요새 뭐라 그러죠? 사전투표.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도 그리고 지금 그 디지털화하지 말고 전수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의 맹점이 무엇인지를 아마 조목조목 파고 들어서 보수층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이준석이 겨냥하는 층은 보수 외의 지금 국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오늘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이 전환길 씨가 이런 식으로 제 개인 생각으로는 빠져나가는 거야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아니죠. 네.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갔잖아요. 사실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을. 네.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 토론을 통해서 설득이 될 사람들은 이미 더 이상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데 휘둘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게 약간 신앙과 같은 그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토론을 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전환길 씨가 나 항복하고 이준석 대표 말이 맞으니까 이제 부정선거론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할 리도 만무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다른 얘기를 평행선 위에서 서로 접점도 없는 얘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정말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지켜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지켜볼 보수 유권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각자 자기가 챙겨갈 거 챙겨가겠다는 토론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고 아니 어떤 방송사도 저걸 중계 안 하고 결국엔 펜앤마이크인가 하는 언론사에서 하겠다는 것만 보더라도 공중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익을 위한 관심사도 별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글쎄요. 그 영민한 이준석 대표가 이걸 왜 하고 앉아 있는지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여태까지 말씀을 안 드린 얘기를 드리자면은요. 그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제 주변에 소위 보수라고 하는 분들 또 많은 커리어를 가진 분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배춧잎 투표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몇몇 과거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 소위 군의 그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또는 외교관 출신인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명히 부정선거가 맞다라는 식으로 지금 자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한번 토론의 과정은 거칠 필요가 있고요. 이게 방송도 안 되지만 이 유튜브로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은 아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정선거론이 왜 허수인가를 상당히 그 논리적으로 혁파하는 하나의 계기나 전환점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은 모 정치인의 경우 자기 선거구에 그 어떤 문제가 되는 투표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거를 카운트를 해보니까 문제가 되는 투표지로 오히려 더 많은 표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 부정선거론 지금 대통령도 지금 그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그거를 계속 설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전환기는 끝까지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수긍은 안 하겠지만 이런 논리가 한 번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그게 들어요. 논리적으로 검증이 안 돼서 지금까지 그게 유포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정선거와 관련된 수많은 소송이나 수많은 법적 시비가 있었는데 단 한 건도 그걸 제기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결론이 난 게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민경우 전 의원일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 민경욱 전 의원일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크게 가치 있는 토론이 아니다. 해봐야.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뭐 전한길 씨 지금 경찰 수사 받고 있으며 6시 토론이 이게 사실상 저는 그냥 뭐 핑계대고 네.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시컨 어그로만 끌고서. 아니 한번 그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 핑계로 안 하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토론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신하같이 많은 사람들이 믿잖아요.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이상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서 그냥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부정선거론이 사실은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구나라고 자각하더라도 본인이 그동안 부정선거론을 믿었던 사람이 나 이제부터 부정선거론 안 믿을 거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이 기록으로 남겨지는 건 필요하다라고 봐요.